주택임대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임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표는 이 앞번 영상이었죠.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서 설명드렸던 표입니다.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아 들어가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본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겠구나 라고 좀 꺼려하시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의 수냐면 바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는 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소득이 비과세일 때, 두 번째는 사업소득이 0원일 때입니다. 이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수 각각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부분입니다. 표 하나 보실 텐데요. 이 표는 앞전 영상이었죠. 주택임대소득자는 앞으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필요하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 타고 가셔서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과세일 때, 이때는 주택임대 사업자임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3주택 이상일 때 간주임대료 과세가 있는데, 이때에도 계산해 봤을 때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 마찬가지로 주택임대 사업자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올리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내년 소득 신고 기간 그 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비과세로 인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경우였다면, 이번에는 사업소득이 0원일 때, 자, 이때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겠죠. 0원 나오려면. 그래서 또 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표는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과세하는 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총 수익금액으로 1년에 2천만 원 이하일 때와 2천만 원 초과할 때로 나뉘어져 있는데,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그냥 여러분이 눈치로 봐도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겠죠. 네, 맞습니다. 박탈되고요.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2천만 원 이하를 주목해 봐야겠죠. 이때는 과세 방법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리과세부터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표를 보시면 분리과세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와 있는 표입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미등록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려보면,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와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연소득이 1,0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해보면 필요 경비율이 60%로 공제가 되고, 거기에다가 기본공제 400만 원 하고 나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되고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만약 연소득이 4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필요 경비율 50% 공제하고 기본공제 200만 원 공제하고 나면 또 0원이 됩니다. 이때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겠죠. 다만
우리가 총 수익 금액은 월세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간주 임대료도 같이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공제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요건이 있어요. 어떤 요건이냐면 주택으로 인한 소득, 그거 외에 개인 기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해 줍니다. 2천만 원 초과하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자, 분리과세 알아봤는데 이렇게 소득 금액이 0원이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임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인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뭐 장부신고냐 추계신고냐, 또 추계신고 같은 경우는 경비율을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느냐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냐에 따라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이건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이 두 경우의 수 어떻게 금액이 되는지 예상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만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내년 소득 신고 기간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종합과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2% 좀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고요. 분리과세는 14% 단일과세예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과세 표준이 좀 낮게 나왔을 때, 이때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훨씬 세금이 적을 때가 있어요. 뭐 간단한 예로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이때는 종합과세가 6%니까 훨씬 금액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적게 나오는 쪽으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고하시면 당연히 피부양자는 박탈되겠죠, 자격이.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야, 이렇게 보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과세가 되겠다. 나는 피부양자가 자격이 박탈되겠네. 나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세금 혜택이 워낙 큽니다.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웬만한 주택이라면, 정말 어디 진짜 안 좋은 주택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로 인한 세금 혜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것보다 사업자로 이득 보는 게 훨씬 많다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파실 때 분명히 후회하실 일이 있어요. 보험료는 직접 눈에 보이니까 되게 커 보이는데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는 좀 멀리 있으니까 안 보여서 좀 꺼려 하시는데 나중에 후회하실지 모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는 또 건강보험료도 감면해 줍니다. 물론 감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 큰 조건은 없고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2020년 내년까지 등록했을 때, 이때는 만약에 단기 민간임대라면 4년짜리면 40%,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짜리면 80%를 감면해 주는데, 이 감면이 전체 감면이 아니라 주택으로 인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인상분, 올라간 금액만 감면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10만 원 냈는데 올해 30만 원 됐다. 20만 원 인상됐으니까 거기서 40% 80% 감면이 아니라 그 20만 원 중에서,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인해서 소득 발생해가지고 보험료가 올라간 거, 그 부분만 40% 80% 감면해 준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보험료 안 내다가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값조로 바뀌면서 보험료 나왔으니까 이것도 감면해 주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본 결과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여러분은 이럴 때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도 좀 길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주택임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더라. 그리고 설사 보험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로 인한 혜택이 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보험료가 나오면 그것마저도 감면 혜택이 있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